나답게 하는 게 이제 뇌인데,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장애를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질환이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혈관을 찍었는데 왼쪽 손, 발에 약간 증상이 있으셨는데 오른쪽 경동맥은 아예 완전히 막히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은 만약에 그 치료를 안 하셨으면 한 달 내에 완전히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되셨을 거예요. 뇌졸중 학회에서는 FAST라고 FAST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빠르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응급하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F, 페이스인데요. 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을 때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수치가 떨어지면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걷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노력을 하면 뇌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SP라는 건 사실 영어로 하면 초능력인데요.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자고 노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있는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인터넷 비교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화된 분야가 네, 신경과라는 거는 뇌, 척수신경, 말초신경 다 보는 과고요. 신경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고, 신경과는 내과처럼 약물 치료를 하고 진단이나 검사를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약간 일교차가 심할 경우에 어떤 질병들이 요즘에 유의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몸에 있는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몸에서 굉장히 길대요. 10만 킬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에도 혈관이 있고 심장에도 혈관이 있고 손끝 발끝에도 다 혈관이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 문제도 있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혈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차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만약에 혈관에 찌꺼기 꼈던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히 겨울철에는 이런 뇌졸중의 사망률이 좀 더 올라가죠. 그럼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지금 말씀하신 뇌와 관련된 증상인가요? 다 무섭죠. 예. 다 무섭지만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사람을 나답게 하는 게 이제 뇌인데,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제까지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장애를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질환이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질환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네, 출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건 좀 구분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옛날 말로 중풍이라는 병이고요. 갑자기 뇌에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혈관이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걸 다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포괄적인 의미네요. 그쵸. 혈관을 수도관 파이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혈관이 찌꺼기가 껴서 막힐 수도 있고요. 이 막힌 곳을 뚫고 혈압이 올라가서 지나가다가 혈관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를 뇌경색, 전문 용어로는 허혈성 뇌경색이라고 하고, 이제 혈관이 터져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던가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생기는 거를 출혈성 뇌경색, 이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에 꽈리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출혈의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혈관이 쭉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있으면 좋은데 겨울철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혈관이 좀 약해진 상태로 있었다면 그게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진 거를 꽈리, 뇌동맥류라고 하고 거기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혈압이 올라가는 환경이 됐을 때 확 터지면 그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는 거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이 그럼 무서운 이유는 뭔가요? 흔하게 제 주변에도 작년에 저희 병원에 저희 식사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네.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혈압 제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진료로 온 게 아니라 네. 식사 저희 해주려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올 때마다 혈압이 170, 180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혈압 재고 약 먹고 가라 그러면 뭐 장사하느라 바쁘다고 맨날 이제 일하느라 바쁘다 장사하느라 바쁘다 이러면서 항상 피해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안 오신 거예요. 밥을 주러 오셔야 되는데 병원에 그렇게 식사를 납품하시는 분이 출혈성 뇌경색으로 중환자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이렇게 마주쳤던 분들이 갑자기 그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 계시거나 심부린간으로 있거나 아니면 편마비가 돼서 말을 못 하시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뭐 감기 걸리거나 팔다리 다치면 그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뇌졸중 같은 질환들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바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자, 그러면 뇌졸중의 주된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뇌혈관의 질환이죠. 근데 이제 뇌혈관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를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 질환들이 조절이 안 되면서 뇌혈관에 찌꺼기를 끼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요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말 그대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 스트레스라던가 과도한 음주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못 먹고 탈수되면서 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뇌경색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은 뇌혈관의 찌꺼기로 인해서 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서 이제 혈전이 있다가 그 혈전이 날아가는 문제 그 두 가지가 아주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뇌졸중이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뇌졸중이 좀 위험한데 이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애매한 증상들 약간 손에 힘이 빠졌다가 풀린 적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잠깐 말이 어눌해졌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알고 넘어갔던 경우라면 그거는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거는 뇌졸중 위험이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증상이 있다가 그냥 지나간 경우를 그걸 위험 증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사실은 뇌경색을 더 재발하게 하는 원인이고 그때 한번 경고를 줬었는데 왜 지나갔었는지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뇌졸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뇌가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른데 말 그대로 운동신경세포에 약간 혈액순환 장애가 살짝 있었다면 한쪽으로 팔다리가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장애라던가 발음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감각 저하가 생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지럼증이나 이런 안면 쪽에 얼굴 신경 마비가 생기셨을 수도 있겠죠. 이런 증상들을 그러다 만에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가시는데 술 취하면은 바닥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닥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서 네, 병원에 네. 한번 가신 적이 있거든요. 네. 혹시 이런 증상도 뇌 혈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어지럼증 증상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어지럼증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한 7, 80%는 사실
사실 귀나 이석증이라던가 전정신경염 같은 이런 말초성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50세가 넘었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런 혈관성 위험이 있다면 뇌 혈관이 좁아져서 그쪽에 담당하는 뭐 소뇌라던가 이런 균형 담당하는 중추신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좀 고령이고 내가 혈관성 위험이 있다면 어지러운 거는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셔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떤 증상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네. 뇌졸중 학회에서는 FAST라고 FAST 이렇게 줄여서 약자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빠르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응급하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F, 페이스인데요. 앞면이 살짝 얼굴이 마비가 되면서 한쪽 얼굴의 움직임이 덜해진다거나 감각이 떨어질 때, 그리고 A, 암인데요.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떨어지면서 약간 한쪽으로 처질 때, 이때는 뇌경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고, S는 스피치, 말을 하는데 말이 어둔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 그때 타임, T라고 해서 빨리 지금 당장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네. 단어를 또 쓰던데 이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까?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말은 미니지만 미니가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증상이 있다가 24시간 안에 풀려서 바로 정상으로 되는 거, 전문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며칠 전에도 딱 미니 뇌졸중인 분이 왔었는데 그냥 한쪽 손끝 발끝만 살짝 저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목 디스크도 아니고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네. 이제 깨끗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RI를 한번 혈관 검사를 해보자 해서 혈관을 찍었는데 왼쪽 손발에 약간 증상이 있으셨는데 오른쪽 경동맥은 아예 완전히 막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빨리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경동맥에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현명하신 게, 저림은 되게 흔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 다 약간 혈액순환이 안 되나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막 손발 주무르고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 분은 만약에 그 치료를 안 하셨으면 한 달 내에 완전히 왼쪽으로 반신마비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을 해드렸고, 그분 다행히 이제 검사 빨리 하셔가지고 경동맥 쪽에 수술하러 가시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뇌졸중 테스트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신경과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네. 말을 이제 시켜봐요. 뭐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됐나요? 그랬을 때 본인은 괜찮지만 남이 들었을 때, 의사가 들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고요. 걸어보세요 해서 이제 앞뒤로 한 3번 정도 걸었을 때 다리를 끄시는지, 아니면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이런 걷는 모습들을 보고 뭐 손발에 감각 이상이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로 MRI나 CT 같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MRI나 CT가 가장 정확하게 뇌졸중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예요? 일단은 급성기 뇌경색이 의심이 된다면 CT보다는 MRI를 먼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는 CT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 전에 오른쪽으로 완전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이분은 골든타임 안에 빨리 치료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MRI 찍기는 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오래 걸리잖아요, MRI. 그렇죠. MRI 찍는 동안에 증상이 더 나빠지고 뇌세포가 그때 파괴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1분 만에 하는 CT를 찍고 그냥 일단 약제부터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다른 이상 신호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안과에서만 검사하고 그냥 눈에 시력이 좀 떨어졌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물이 2개로 보일 때, 근데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양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물이 겹쳐 보인다면 그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후두에 있는 시력의 중추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머리 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보는데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장막 치듯이 삭시야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시력 자체의 문제이실 수도 있지만,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경동맥이라고 하는 뇌혈관의 가장 큰 혈관에서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혈전이 있는 경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시야 장애라던가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안과 검진도 받아보시고 신경과에서도 한번 진료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보다도 뇌졸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추천하는 게 있으세요? 추천이요. 음식을 뭘 네. 먹어라. 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먹는 게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술. 예전에는 음주를 한 잔 하는 게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낭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와인에 있는 항산화 성분보다 음주로 인한 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술을 드시면 뇌세포도 파괴되지만 뇌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술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과도한 당이 있는 초콜릿, 케이크 뭐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당뇨에 안 좋겠죠. 그런 음식들을 피하시면 되고요. 고혈압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너무 짜거나 달거나 한 음식들은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고지혈증은 뭐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지방산이 있는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음식은 꼭 좀 드시면 혈관에는 좋아요 라는 음식도 있으세요? 이건 이제 뇌졸중에도 해당되고 네. 이런 퇴행성 질환이나 이런 치매에도 해당되는데요. 네네. 저는 올리브 오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네. 이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에도 있는 WHO에서 가장 권유하는 불포화지방산 성분 중에 이제 음식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오메가3라던가 DHA라던가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야 뇌세포를 잘 보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보호하는 효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매나 파킨슨병 생기는 게 뇌가 퇴행한다고 하잖아요. 산화작용이 있어서 뇌가 녹슬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거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항산화 음식 중에서 올리브 오일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에 큰 수저로 하나 정도 드레싱,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5, 60대이신 분들은 건강 관리에 정말 진심이시고 건강 관리를 오히려 잘하세요. 근데 이제 3, 40대 젊은 분들 바빠서 본인 건강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뇌졸중이 생겨서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정말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일단 술 줄이시고요.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얼른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땀날 정도로 약간 숨이 가쁠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손끝을 바늘로 따면 도움이 된다. 큰일 납니다. 손끝을 바늘로 딴다거나 약간 의식이 자꾸 떨어지려는 사람일 때 무항청심원을 입을 벌려서 넣어주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큰일 납니다. 사실 도움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1초마다 뇌세포가 수십만 개씩 죽어가는데 그 시간에 손 따시지 마시고 바로 119 부르셔야 되고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환자한테 고통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뇌졸중은 이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끝에 손을 까는 거는 그냥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에 그냥 약간의 피만 살짝 한 방울 빼는 거거든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귓불 끝쪽에 가로로 주름이 생기거나 깊게 패이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한참 유명한 얘기였었는데요. 네, 귓볼이라는 데가 손끝, 발끝과 같이 이렇게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귓볼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쪽 귀 쪽이나 손끝에 있는 혈류들이 지장이 되면서 이제 귓볼이 자꾸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접히고 약간 좀 쪼글쪼글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거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는 아닌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귀가 좀 남들보다 달리 너무 주름이 심하거나 하면 한번 혈관 검사 해볼까 하는 정도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귓
귓불만 잘 만지고 마사지를 좀 해줘도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말도 낭설인가요? 낭설이죠. 귓볼 잘 만지면 귀가 따뜻해지겠죠. 손 잘 비비면 손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뇌경색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걱정하시고 이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뇌경색은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정을, 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전조 증상이라고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평소에 본인의 건강관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 하시고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사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천 개의 뇌세포가 하루에도 죽어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까지는 뇌세포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정리됐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뇌가 완성되기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뭐 만약에 머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다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는 그냥 스스로 사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수만 개 정도 이제 뇌세포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빠져도 또 다시 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나 피부는 한번 탈락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이 생기고 되잖아요. 재생되고 머리카락도 모공이 남아있는 한 바로 생기고 하는데 뇌세포는 뇌세포가 파괴됐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뇌세포가 어느 정도 새로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그쪽으로 혈류상 굉장히 좋게 혈액순환이 발달하거나 두뇌를 한쪽으로 많이 써서 그쪽에 세포를 발달시키지 않는 한은 뇌세포가 자연적으로 파괴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뇌세포가 파괴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뇌세포는 노화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뇌진탕으로 인한 외부 손상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뇌에도 다 뇌세포마다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혈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파괴되기도 하고 아니면 뇌세포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던가 아니면 타우 단백질이라던가 하는 뇌에서 쓰다 남은 찌꺼기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같이 뇌가 사멸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다 보진 못하고 짤만.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다 잃었다가 나중에 짠 하고 정말 극적으로 기억을 살리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는 아마 이제 뇌종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뇌종양이 치료가 잘 되고 다른 부위에서 기억력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서 주인공이 좀 젊고 뇌 기능이 좋았던 분이라면 예전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흔하게 보는 기억상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날 갑자기 네네.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짠 하고 항상 짠은 돌아오잖아요. 하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딱 기억을 찾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억상실이라고 할 때는 외부적인 트라우마로 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라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의식 속에서 그 기억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긴 합니다. 서서히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조금 기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술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끊기기 전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사라지는 경우에 나중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아예 그냥 사라지나요? 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을 때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음주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게 되면 뇌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공간인데요. 이 해마라는 곳이 내가 경험했던 거를 저장해놨다가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해마가 음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살아날 것도 없는 거죠. 아예 네.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력을 하면 뇌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뇌 기능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까? 뇌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죠.
많죠. 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뇌는 60에서 70% 정도는 지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고 그리고 그 기능을 보충해주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비타민 수치를 보거든요. 비타민 B12라고 해서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수치가 떨어지면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걷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물 며칠 못 먹으면 못 살거든요. 네. 그건 바로 이제 몸에도 치명타지만 뇌에서도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뇌에 있는 뇌척수에 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잘 돼야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우리가 먹는 뭐 단백질 파우더 이런 네네.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잖아요. 이 아미노산들이 뇌에서 일을 하거든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분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운동을 하게끔 하는 담당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뇌의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아침밥은 탄수화물인데 그때는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것도 혹시 중요한가요? 포도당이야말로 정말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이런 뭐 다당류들은 뇌에 통과를 못합니다. 오로지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만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거기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포도당이라는 걸 많이 주입하기 위해서는 먹게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뇌에서 포도당이 정말 중요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밥을 항상 많이 먹어야 그게 다 뇌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반 공기만 드셔도 사실은 뇌에서 필요한 포도당은 다 보충이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근력을 유지하는데 몸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쓰이는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간에서 저장되거나 아니면 다 살로 되는 거죠.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변명할까봐 그래서 뇌에다 포도당을 주입해야 되니까 나는 네. 먹어도 돼. 근데 네. 그 양은 많지 않다. 네, 오히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졸립죠. 인슐린 작용도 있고 너무 간에서 이런 소화 기능이나 간이 과부하되면서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래서 적당히 소량 소식을 하는 게 뇌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이 없는데 그럼 지방은 멀리 해야 됩니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에는. 아, 또요? 네, 지방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있는 뱃살, 이런 뱃살 같은 지방도 있지만 구조지방이라고 해서 뇌세포를 구성하고 이런 뇌 장기를, 이런 내부에 있는 장기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꾸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고등어, 생선, DHA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방에 속하고 들기름이나 이런 식물성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네. 올리브유도 그렇죠. 올리브유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뇌에 중요한 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는 게 또 뇌 기능과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호르몬이 뇌 기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호르몬이 뇌를 지배하죠. 그야말로 뇌에는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뭐 인슐린이나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뇌에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뇌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뇌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로토닌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행복 호르몬, 기쁠 때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고 그리고 도파민은 각성의 효과도 있고요. 요즘에 뭐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도파민이 우리의 운동 이런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지만 걷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파민이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걷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뇌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운동을 억지로 하고 억지로 웃고 이러면 반대로 그런 그 호르몬들을 좀 강제로 생성하게 해서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서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운동도 있지만 늘 뇌와 몸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함으로써 도파민이 더욱 생성되고
촉진되고 세로토닌이 더욱 생성되고 억지로 웃고 사람들끼리 이제 스킨십 하면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예. 자, 혹시 장과 뇌의 관계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몸에서 나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몸에 수십 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에 우리가 먹는 거에 흔히 들어봤던 유산균이라던가 유해균이라던가 많은 미생물들이 몸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에서 뇌까지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뇌까지 영향을 주는 걸 장뇌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장 기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하거나 계속 설사하거나 아니면 배가 계속 아픈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맞아요. 머리도 멍해지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흔하게 겪어보셨듯이 장에 있는 컨디션 상태가 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장을 관리하는 게 뇌를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뇌 기능에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장내 관련된 세균을 어떻게 내편으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몸에 수십 쪽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더 올라가고 유해균은 낮아지는 게 그런 내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익균을 만드는 방법에는 우리가 먹는 뭐 유산균제라던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보충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을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데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이런 유익균들이 잘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유익균들은 서로 대사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대사 사이클이 완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이런 장내의 미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 뇌를 되살리는 뇌 테크 레시피 ESP라고 아세요? ESP요? 네. 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 그러니까 뇌를 되살리는 뇌테크 레시피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하는 거 지금 현재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내가 습득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지금 내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충분히 회복 수면을 했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루 종일 멍 때리고만 있었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두뇌를 쓰는 활동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의 내 건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E는 잘 먹는 거, eat. S는 슬립의 약자. 회복 수면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최소한은 하셔야 뇌가 잘 기능을 할 수 있고 P는 이제 플레이. 내내 뭐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두뇌 쓰는 것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도 뇌는 늘 즐기고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P라는 건 사실 영어로 하면 초능력인데요.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자고 노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있는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할 때 초능력 같은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네, 있네요. 네. 네. 뇌 기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3가지. 첫 번째, 푸른 야채. 제가 아까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타민은 에너지를 내는 거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필요한 게 꼭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푸른 야채를 잘 드셔야지 비타민 A부터 A, B, C, D, E까지 잘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야채를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몸에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호두 먹으면 뇌에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뇌 모양이라서.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여러 가지 포함한 견과류들은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반대로 뇌 기능을 네. 죽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먹으면 일단 혈당이 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음식, 탄산음료가 가장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아도 썩게 하고요. 굉장히 치아 건강이 뇌에도 중요한데 치아 건강을 못 지키면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탄산음료
탄수화물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술이 음식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술은 그냥 치매나 이런 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술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음식으로 꼽으신다면요? 패스트푸드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빠른 시간에 열량만 높고 그에 비해서 영양가는 낮은 게 또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말고 푸른 야채라던가 아니면 등푸른 생선이라던가 이런 지중해식 식단으로 슬로우 푸드를 즐기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 건강의 중요성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나 자신이 나다운 게 바로 뇌가 건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몸은 늙고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해도 뇌만 총명하면 다시 일어날 동기가 있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살아갈 의미가 되기 때문에 뇌 건강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그 국민들의 뇌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